예, 안녕하십니까. 감자아빠입니다. 예, 식물 영양제에 대해서 지금 꽤 오랫동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식물의 생육에 관한 거, 해조류, 아미노산, 미네랄, 그리고 토양 개량에 관한 것이 이제 부식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물론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제 그 네 가지란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미네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미네랄은 굉장히 양이 좀 방대합니다. 많습니다. 먼저 미네랄이라는 말은 많이는 들어봤는데 미네랄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광물질입니다. 광물질. 그리고 뭐 무기질, 무기염류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길바닥에 아니면 땅에 보이는 흙, 돌멩이, 암석 이게 다 미네랄입니다. 공기 빼놓고 또 그 암석에서 추출한 금속, 뭐 쇠, 알루미늄 이런 금속들도 다 미네랄입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그 농업식으로 말하면은 농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비료가 NPK, 질소, 인산, 가리 비료인데 이 질소 빼고 나머지 모든 비료가 다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미네랄 말은 쉽게 들었는데 미네랄이 하나하나 하면 진짜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가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미네랄이라는 것이 생체 이 몸뚱아리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 합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외부로부터 뭐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물은 토양에서 섭취를 하고 동물은 이 토양에서 미네랄을 흡수한 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또 초식동물을 잡아먹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생체 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미네랄은 보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물은 토양에서 빨아먹고 아니면 물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물 안에 있는 미네랄을 먹고 동물들은 그 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최근에는 이제 뭐 영양제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은 이제 현대 이야기고 영양제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동물 중에서도 가축 이제 그 어떤 일정한 공간 내에 가둬놓고 키우는 동물들 있잖아요. 뭐 소, 뭐 염소, 양 같은 거. 그래서 이 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료만 먹이는지 아는데 사료 외에 꼭 필수적인 것이 미네랄 블록이라는 것을 블록. 브로크죠, 브로크. 빨간 벽돌, 뭔 벽돌 할 때 벽돌입니다, 벽돌. 미네랄 벽돌을 꼭 그 사육장 안에 하나씩 놔둡니다. 그러면은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이 사료를 먹고 나서 사람이 그 몸에서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그 뭔가 욕구가 땡기게 돼 있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이 블록을 막 핥아먹습니다. 자연계에서도 이 초식동물들 보면은 옛날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기린이나 사슴이나 보면은 갑자기 풀 뜯어먹다가 옆에 있는 흙을 막 핥아먹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다 미네랄 섭취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네랄 섭취 위해서. 그리고 육식동물 같은 경우도 이 초식동물 잡아먹으면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먹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 뭐 고기 뭐 우리 뭐 삼겹살이나 뭐 갈비나 살을 주로 먹습니다만은 뭐 곱창도 먹긴 하는데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딱 사냥하면은 제일 처음에 먹는 곳이 배입니다. 배.
내장이 있는 곳. 그럼 그 내장 안에 보면은 이제 소화가 된 섬유질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미네랄이 풍부하겠죠. 그래서 미네랄은 생체 합성 안 되니까 반드시 외부로부터 먹어야 된다. 식물은 토양에서, 동물은 그 식물을 먹거나 다른 초식 동물을 먹는다. 그리고 사람이 키우는 가축은 미네랄 블록이라는 걸 통해서 핥아 먹어서 보충하게 돼 있다. 그래서 3대 영양소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다가 하나 더 띄어서 4대 영양소가 3가지 플러스 비타민 A, B, C, D, E, K 많죠? 까지 포함하기도 하고 한 가지 더 붙어서 5대 영양소 4대 영양소에 바로 미네랄을 포함시켜서 미네랄의 중요성을 옛날에는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흔한 물이나 공기는 중요성을 모르듯이 옛날에는 이걸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뭐 땅도 다 아스팔트나 세멘트로 덮어버리고 그 미네랄 자체가 그렇게 흡수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것을 꼭 보충해야 된다 해서 5대 영양소가 들었는데 그래서 오직 하면은 이제 물도 보면은 뭐 미네랄 워터 또 심지어 어디 광고 보니까 해양 심층수 쫙 바다 밑에서 뽑아낸다겠죠. 물은 물인데 이렇게 미네랄이 들어간 물을 이제 판매하고 사람도 찾고 있죠. 이거 좋은지 아니까. 그래서 미네랄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중요한가? 이걸 한번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네랄이라는 것을 사람이나 동물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저는 비료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과 연관지어서 이 미네랄을 말씀드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왜 미네랄이 중요하냐면은 옛날에는 뭐 배추가 됐든 뭐 시금치가 됐든 이걸 딱 심으면은 미네랄을 식물이 토양에서 다 빨아먹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밭 중간중간에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사람 똥을 다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효시키고 또 거기다가 막 나무 잎사구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끔 한 번씩 뿌려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미네랄 공급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요즘 그래서 옛날에 막 그렇게 농사 지었을 때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회충약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농사를 안 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만큼 그 토양에서 이 작물들이 사람이 키우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그러죠. 토양에서 빨아먹었는데 이 우리나라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농사를 10년, 20년, 50년 이렇게 100년 짓다 보니까 토양의 미네랄이 거의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럼 식물을 한데 필요한 게 미네랄인데 그런데 농사에서 식물에서 왜 그러면 미네랄이 중요하느냐?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을 받습니다. 빛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그리고 비나 눈이 오겠죠. 또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또 사람이 주는 어떤 영양분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과학 합성이잖아요. 햇빛을 합성한다. 합성하는 데 있어서 CO2와 물과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최후에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포도당 C6H12O6 이 영양분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학 합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도 이제 뭘 먹으면 쉽고 1차 소화, 2차 소화, 소화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와 어떤 비료 합쳐주는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즉 뭐냐? 미네랄이 뭔 역할을 하느냐? 이 모든 광합성 작용에 촉매로 작용합니다. 근데 광합성이 이 달나라도 가고 저 바다 밑에도 들어간 세상에 아직도 광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광합성이 쉽게 말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거든요. 햇볕, 공기 이런 것에서 뭔가를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영양분을. 그래서 이 복잡한 화학 공정 사이사이에 아주 많은 미네랄 하나가 다 촉매로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네랄이 없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부족하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다 해서 당장 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식물에 있어서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광합성 작용이 있어서 이 미네랄의 많은 성분들이 하나 촉매 작용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분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것을 섭취를 하고 아니 팔아서 또 돈을 만들어서 사회활동을 하고 그래서 미네랄은 광합성 작용에 촉매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재밌는 절을 봤는데 옛날에는 하루 필요량의 미네랄을 섭취하려면은 그 시금치로 예를 들었던데요. 시금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움큼을 먹으면은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 그 섭취가 가능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금치들은 하루에 사람이 필요한 미네랄 이렇게 섭취를 하려면은 한 움큼이 아니라 요따만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몇 단을 먹어야 된다. 그만큼 섬유질은 섭취할지 몰라도 시금치 안에 아니 사람 키우는 현재 다른 작물 안에 미네랄들이 그렇게 부족하던 것이죠. 토양 자체 내에 미네랄이 지금 소진되고 없으니까. 칠판 좀 땀이라고 잠깐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업에 있어서 미네랄은 그래서 토양에서 이 작물들이 미네랄을 빨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미네랄을. 그래야 원활한 광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네랄은 어떤 미네랄을 녹여서 액상으로 줄 수가 있고 또 분말을 뿌려줄 수가 있고 또 이것저것 섞어서 펠렛 형태로 이렇게 땅에다 뿌려줄 수도 있는데 제가 펠렛 형태는 주로 이제 기초가 되는 비료 농사 짓기 전에 땅에다 뿌려줄 때는 이제 이 펠렛 형태 펠렛 아시죠? 이 난로도 펠렛 난로도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톱밥을 뭉쳐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것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드는 것을 펠렛이라고 합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일상적으로 쓴 것은 이제 분말과 액상인데 사실 제가 권한 것은 이 액상입니다. 미네랄에 까지 뭐라 했습니까? 광물질, 무기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녹여서 액상으로 줘버리면은 흡수도 빠르고 농사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세월아 내월아 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몇 개월,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딱 뭔가 수확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편 그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 흡수하고 사용하기도 좋고 흡수하기도 좋은 이 액상으로 주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흑음모라고 하는 돌입니다. 흑음모 다른 것은 질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돌이 녹이기가 좋아요. 이 결정이 부드럽습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흑음모 같은 경우는 이 결정 자체가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규산용 광물이거든요. 규산용. 때마치 또 이렇게 규산이 또 좋아해요. 작물들이.
특히 벼농사 하실 때에는 이 규산이라는 것이 이 벼가 물 위에서 크기 때문에 바람이나 여기서 넘어지지 말라고 규산을 이렇게 뿌려주기도 합니다. 단단하게. 규산용 광물인데 이것을 황산에 담궈서 녹입니다. 황산은 굉장히 좀 위험한 물질이죠. 그런데 이리가 녹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식초로 녹일 수 없냐 하는데 식초로 녹이면은 요만한 그릇 한 그릇 녹이는데 한 1년 걸려버리니까 황산으로 빨리 녹여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액상이 돼가지고 pH가 한 1에서 2 강산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약 한 1000에서 2000배 희석해서 이제 작물한테 딱 주게 되면은 이제 한 pH가 한 4에서 6 사이 중성이 되거든요. 작물한테 주게 되면은 작물이 굉장히 활기를 띄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성비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도 뭔가에 싹 뿌려놓으면은 빨리 변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미네랄도 그렇게 눈에 확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주는 거 좋은데 뭐 계속 일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일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작물 자체가 당도가 좋아지고요. 요즘 사람들은 뭐 신 것보다는 뭐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당도가 올라가고 또 뭐가 있냐면은 색깔이 이뻐집니다. 이렇게 딸기 같은 경우도 빨갛게, 또 이렇게 뭐 포도 같은 경우 자주색 있으면 그 자주색, 짙은 보라색으로 되고, 뭐 각자 이제 색깔이 있겠죠. 색소마다 색깔이 좋아지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도가 좋아집니다. 경도. 단단한 거. 그래서 이게 물러 터지면 맛이 없잖아요. 이 상추 같은 거 보면은 상추를 사서 냉장고에 딱 넣어놨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상추가 다 녹아버렸어요. 아이스크림도 아닌 것이 다 녹아가지고 돼버리는데, 이 미네랄 갖다가 이렇게 농사 짓는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라도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게 되면은 굉장히 잎이 낭창낭창하니 잘 녹질 않습니다. 아삭아삭하니. 또 열매, 과일들도 보면은 딸기가 됐든 참외가 됐든 방울토마토가 됐든 배가 사과가 됐든 이 자체가 경도가 좋아져서 보관성이 좋아집니다. 보관성.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도 뭐 명절 때, 뭐 내일 모레 추석입니다만은 명절 때 선물로 팔고 나서 나머지는 또 저온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내년 설날 선물 때 또 푸는데, 그때 풀다 보면 이렇게 막 멍들어 버리고 막 물러 터져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 같은 것을 주게 되면은 경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보관성이 좋아진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어떤 그 과일이나 엽채류, 뭐 상추가 됐든 깻잎이 됐든 이런 걸 사다가 냉장고에 뭐 일주일 이상 10일 동안 놔두더라도 녹는 것이 적고 뭔가 좀 먹을 때 아삭아삭하고 맛있다. 이게 바로 미네랄의 역할입니다.